안녕하십니까. 이커리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오늘은 채용이란 결국에 나라는 사람을 기업에 설득시키는 과정인데 그 설득의 요점, 나라는 사람을 뽑으면 너의 회사의 성장에 내가 기여를 할 거야.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관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핀셋처럼 뽑아주는 그 방법론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업이란 건 결국에 유기체인데요. 그 각자의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비전에 의해서 뭉쳐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성장인데요. 양적 성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영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질적 성장 또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기업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게끔 하는 비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이동성 구현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주창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자동차 기업이 아닌 도심 항공 서비스 같이 하늘로 주행하는 그 비행 물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동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폭넓은 자신의 개념 정의와 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롯데는 전생의 주기에 맞춰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는 것. 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타겟팅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어떤 평생에 거친 어떤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비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첫 번째 글로벌에 대해서 살펴보시자면 중국과 달리 우리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CJ 비비고가 LA 레이커스라는 NBA 브랜드와 계약을 하고 스폰서십 계약을 하고 웹툰 컨텐츠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고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 이용자가 2억 명이 넘고 크레포톤이라는 배그를 만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가 2018년에 전 세계 유료 게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과 같이 가장 근본적인 기업의 성장 방책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기획력,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다. 신상품을 출시를 해서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삼양식품, 그 원두커피 시장을 연 동서식품의 카누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디지털은 두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디지털 이커머스와 같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는 것. 그리고 첫 번째가 그 신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디지털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기업 운영을 효율화하는 거죠. 쿠팡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자, 그 쿠팡 직원이 어느 창고에 뭐 몇 번째 서랍에 있는 물건을 집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동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달을 이렇게 가라, 인공지능 그걸 다 설정을 해줘요. 이런 식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런 디지털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영업 마케팅은 아모레 퍼시픽, 옛날에는 이름이 태평양이죠. 그 화장품 방문 판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사세를 키웠던 것처럼 그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쉽게 닿게 하는 사고력, 이것이 영업 마케팅이고요. 다섯 번째는 브랜딩. 영업 마케팅의 어떤 그 대상은 상품군, 이렇게 특정짓는 상품군에 가는 것이라면, 브랜딩은 기업이란 그 유기체 자체를 소비자에게 좀 가치 있게 전달하는 것,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서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1983년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인데요. 자, 미쓰비시 연구소가 일본이 그때 디램 산업에 있어서 세계 1위였기 때문에 삼성 네가 반도체를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조롱식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불과 9년 뒤 디램 분야에 삼성이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그러면 삼성이 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는가?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부터 시작을 했는가? 내수 반도체 시장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글로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글로벌 시장부터 공략을 하다 보니까 8년 뒤에, 9년 뒤에 전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18년 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를 해요. 참 격세지감이라는 얘기가 이때 쓰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글로벌, 해외로 진출을 해야 돼요, 기업은. 그리고 두 번째, 기획력. 자, 동서식품이 그 맥심이라는 그 믹스커피 브랜드로만 어떤 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두커피가 우리나라에 원두커피 먹는 사람들이 느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작은 카페라는 좀 획기적인 그 브랜드 카피로 카누를 만드는데, 이게 출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원두커피 스틱 시장이라는 걸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래서 기획력, 신상품 기획력이 굉장히 기업의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이마트몰, 이마트가 자신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마트몰을 열어서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위버스, 그 방탄소년단을 그 만든 빅히트, 현재는 그 하이브죠.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팬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그 스타들의 어떤 컨텐츠를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극도로 끌어올렸죠. 위버스라는 게 있고, 쿠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그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효율을 최적화시키고 모든 부분들을 그 어떤 비용들을 절감하게끔 다 유도를 해서 굉장히 어떤 효율을 높여서 자신들의 그 영업 이익 증대에 기여를 했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업 마케팅. 한국 야구르트 아줌마가 그 야구르트를 우리가 직장인들이 쉽게 접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은행원들은 자, 친절한 태도로 고객들을 응대함으로써 그 금융 상품을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뭐 제약 사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빙그레우스인데요. 빙그레라는 기업이 MZ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B급 정서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SNS 페이지를 열었는데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을 어떤 소비자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이 영업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브랜딩. 파타고니아는 신문에 이런 카피를 올려요. Don't buy this jacket. 우리의 제품들을 사지 마세요. 이러한 목적은 제품들을 잘 쓰지도 않고 계속 사게 되면 환경 보호를 못하게 되니까 좀 줄이세요라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마케팅이었는데, 파타고니아는 뭐 자신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성은 처음부터 이미지를 갖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어떤 자신들의 그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 철학을 전파시킴으로써 굉장히 소비자들의 많은 팬심을 유발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커피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분위기 공간,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 우리가 진동배를 없애고 그 어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과정들을 소비자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데 우린 중점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자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애를 쓰는 방식이 바로 브랜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5가지 성장 엔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필 포인트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에 설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은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글로벌 마인드. 영어를 잘하면 물론 좋아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영어를 어필하려면 컨퍼런스 걸, 즉 자기가 주체로 회의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비즈니스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글로벌 경험이에요. 글로벌 경험은 뭐 단순하게 내가 뭐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기업이 글로벌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언어적인 부분은 뭐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직접 주재원으로서 활동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들을 끌어안겠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뭐 글로벌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한 경험, 그리고 뭐 K-팝 컨텐츠들을 뭐 외국인들에게 소개한 경험,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경험, 뭐 해외 지역사회에서 어떤 파급을 끼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뭐 나는 언어적 재능은 뭐 논외로 하고 나는 글로벌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경험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업체도 그렇고 뭐 은행들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 인리가 굉장히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일본어라든지 뭐 동남아 언어 같은 그 영어를 제외하고
그 타겟팅으로 하는 그 어떤 지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어필 포인트가 돼요. 자, 글로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기획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창출시키는 능력, 창의력이에요. 내가 그냥 신사업 아이디어, 신제품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를 해서 면접장에서 밝힌다거나, 뭐 우리가 뭐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매거진에 자신이 뭐 글을 올렸을 정도로 열성 소비자여서 내가 뭐 이런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것을 창출시키는 능력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판매해봤다, 뭐 이런 것도 다 기획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SNS 인플루언서다, 뭐 SNS 블로그를 운영해서 큰 반응들을 얻었다, 이것이 기획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은 그 물론 영어랑 마찬가지로 코딩이나 뭐 데이터 분석 툴, 뭐 마케팅 분석 툴 이런 걸 다룰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인문계 같은 경우에 뭐 마케팅 직군에 지원하는데 뭐 이런 코딩 능력, 파이썬을 안다, 뭐 자바를 안다, 뭐 HTML 언어를 안다,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디지털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 블로터라는 어떤 웹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 있어요.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런 글들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함으로써 디지털 사업 인사이트를 키우시면 좋겠고, 아니면 기존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적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가치 창출 경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숨고, 뭐 타린 같은 재능 공유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재능을 뭐 그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돌아가는 어떤 양태를 알고 내 거기서 단순하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팔아서 어떤 가치를 올렸다. 이것들도 디지털 영향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스토리텔링을 좀 잘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다못해 쿠팡의 택배 기사로나 뭐 쿠팡의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최첨단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돌아가는 방식을 봐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AI 생태계의 경험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비인간적이더라, 이런 부분은 좀 인간의 감성으로 뭐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농장 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농장 팀에서는 매일매일의 주문량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주문량을 최적화시켜서 재고를 뭐 줄이는데요. 뭐 이런 뭐 디지털 어떤 간단한 툴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툴들을 이용해서 뭐 재고를 뭐 아르바이트에서 재고 소진을 뭐 좀 재고를 양을 뭐 줄인 경험, 뭐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어떤 내러티브를 잘 풀면 난 디지털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업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닿게 용이하게 하는 사고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내가 고객들을 상대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고객들을 내 방향대로 리드할 수 있다. 동아리에서 내가 회장을 맡았다. 나는 뭐 어떤 그 조직에서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제시, 뭐 홍보대회 행사에서 뭐 인턴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니면은 마케팅 리서치, 뭐 소비자 그룹군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보아서 나는 굉장히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혹은 어차피 전달하는 거엔 비주얼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뭐 동아리에 어떤 내가 배너 같은 걸 직접 만든다든지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굉장히 좀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해본 경험이 있다. 이것이 영업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은 제가 지금 강추드린 내용 네 번째, 네 가지 요소들에는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어떤 고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뭐 스펙이 안 좋거나 뭐 어떤 노력을 많이 안 해서 뭐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은 브랜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왜냐면 최근 기업의 트렌드죠. ESG, CSR, 선행, 뭐 환경, 뭐 이런 게 트렌드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플로깅이라 그러죠. 그 산에 오르면서 뭐 폐 플라스틱 같은 걸 주워서, 쓰레기를 주워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가치들을 창출했고, 이러한 어떤 유대의식을 느꼈는데, 너희 회사도 ESG, CSR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뭐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냐. 나는 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고 저소득 계층을 교육을 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을 했다. 참 내가 학점은 좋지 못하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굉장히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아닌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일단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어떤 그 기업 그 트렌드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브랜드 기획 경험. 내가 어떤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어떤 그 회사에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인턴을 했는데 그 회사가 뭐 이미지가 좋지가 않았는데 내가 뭐 MZ 세대들을 위한 팬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영상 제작 역량. 기업 광고 같은 걸 제작할 때 영상을 제작해야 되니까 내가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이런 영상 제작 툴을 잘 만질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은 브랜딩을 하면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을 신뢰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역량을 집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 마케팅, 브랜딩, 디지털, 기획력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 기업들이 그리고 요구하는 니즈이다. 이 자산들 중에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핀셋으로 꼬집을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이 있다면 글로 한번 적어보시고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기업의 현황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나 이걸 교집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서사 구조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량은 지금 안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그 합격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기업들이 최근에는 조금 눈높이가 높아져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5가지 중에서도 없는 분들은 못 봤어요.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싱을 제대로 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너의 회사의 성장에 진짜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결된 글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강의는 제가 설계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가 작성한 예제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시켰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